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많죠. 체코 원전 26조 수주,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등판. 잘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저질 악질 친중 카르텔이 대통령을 먹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왔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입니다. 사실상 유죄 확정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메시지죠. 법으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대법관들이 간이 좀 쪼그라들어 잤기 때문에 형량은 확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더불당은 염치가 있으면 그냥 사퇴시키세요. 이 정도 취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불당이 염치 없이 개기는 데다가 국민이 철딱서니가 없으면은 선거법 유죄 확정범을 대통령으로 뽑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으로인데 대통령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고 등판을 했죠. 잘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빅텐트가 쳐져야죠. 이제 대선구도 확정 때까지 두 가지 변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펼쳐질 일입니다. 국힘 경선 승자는 누구냐?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승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와 국힘 경선 승자 사이에, 즉 김문수와 한덕수 사이에 단일화가 또 어떻게 또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밌게 될 거냐, 이런 두 가지 변수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국내 상황만 보면 한국 정치를 독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전 등 에너지 기술, 중국 대체 서플라이 체인 개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무기 공급, 대중 전략 요지, 첨단 군사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 제압 신냉전의 최전선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없는 세계 질서를 상정할 수 없듯이 한국 없는 중국 제압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번영의 길은 중국 제압 신냉전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해주는데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제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또한 한국의 중장기적 생존 번영 및 북한 자유화가 중국 제압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친중 카르텔이 대통령을 먹는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엄청 불길한 상황, 엄청 심각한 재앙이 올 겁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선거 전국연합 많이들 가입해 주세요. 저게 우선은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에서 시작하지만 저기에 모인 사람들이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삼권 분립 대통령제 헌법을 옹위 강화하기 위한 투쟁, 또한 국회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으로 연결됩니다. 같이 가시죠. 이번 금요일 날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 권영세 사랑의 매를 때리러 갑니다. 지금 사전투표의 본원적인 위험성, 취약성을 어떻게 막아볼 것인가, 그걸 어떻게 좀 보강 강화할 것인가, 발 동동 구르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인데 무슨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네 만에 이런 개소리인지 헛소리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철 한참 들어야 됩니다. 그때 또 보시죠. 체코 원전 26조 원 계약이 이제 확정이 됐죠. 이로써 한국은 어떤 나라냐.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원전 공급 국가예요. 이게 증명된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 원전 공급자를 꺾고서 된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서방 진영에서 한국 외에는 원전 건설 또 운영 노하우 전수 이런 노하우를 제대로 갖춘 데가, 경제성 있게 갖춘 데가 한국 외에는 없어요. 러시아나 중국보다 우리가 경제성이 높으니까. 이런 나라가 중국 위성 국가로 전락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또한 한국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중국 위성 국가로 전락하면 있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죠. 또한 한국은 세계 최강의 반도체 생산국이죠. 조만간 세계 2위의 파운드리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대만에 지배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갉아먹고 들어갈 겁니다. 이런 나라가 중국 위성 국가로 전락한다?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죠.
네, 한국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에 가성비 갑 무기를 신속 공급해서 나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중국 위성 국가로 전락한다?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죠. 네. 또 한국은 중동과 인도에 가성비 갑 무기를 신속 공급해서 이 지역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또 파키스탄, 이란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를 세울 수 있게 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이 중국 위성 국가로 전락한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한국은 제1도련의 주춧돌 국가입니다. 제1도련은 원래 일본 열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강화됨에 따라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 두 군데에서 시작해서 대개 큐슈, 오키나와에서 이게 합류가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1도련 국가라고 이제는. 게다가 일본의 정치 문화가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정치 문화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서방 국가 중에 중국과 제일 먼저 수교한 나라 어디? 일본일 거예요. 73년도에 했으니까. 전 세계 서방 자유국가 중에 월맹과 월남전 중에 월맹과 수교한 나라 어디?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조금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위성 국가로 전락을 하면 일본과 대만이 중국품으로 뛰어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 서태평양 절반이, 그러니까 태평양 서쪽 절반, 서태평양이 중국 영향권이 된다는 소리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그 포지셔닝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중국으로 가면 안 되죠. 갈 수도 없고. 게다가 이제 한국은 비핵 군사력의 질과 집중도에 있어 세계 최강입니다. 뭐 글로벌 파이어 파워, 뭐 세계 5위. 보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뭐예요? 인구 10억 넘어가는 인도, 이런 거, 중국, 또 핵보유 국가,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 군사력으로 봐서 그것이 얼마나 촘촘하게 굉장히 고급진 무기로 집중되어 있나 딱 보면 한국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독침, 독사, 고슴도치입니다. 베이징 일대 중국 심장부 및 해안 지역뿐 아니라 중국 대부분 지역이 한반도 및 한반도 남쪽에서 반경 2,000km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좀 글을 잘못 썼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저게 한반도 어디,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에서, 한국에서,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 저게 한국의 어느 땅에서든 간에 어디선가에 2,000km를 그으면 그 마지막 번지는 선이 저 점점점점에서 저 선이에요. 중국 다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중국에 유의미한데 충칭도 들어와요. 하이난 바로 밑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홍콩 언저리까, 홍콩 셴젠까지 들어오니까 다 들어온다는 소리죠. 태평양 전쟁 때 오스트레일리아를 두고 불침 항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불침 항모, Invincible Aircraft Carrier가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에 붙었던 이름이에요. 이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불침 항모 혹은 불침 요새 Invincible Fortress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중국 위성 국가로 전락한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또 한국은 첨단 군사력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진심인 나라죠. 예를 들어서 KF-21은 기체가 가성비 갑일 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지금 줄줄이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장공지, 그 다음에 초음속 공대표, 즉 공중발사, 지상 목표물, 해상 목표물, 그 다음에 초음속 레이더 사냥, 그 다음에 공대공,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풀세트로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살벌한 그런 미사일들인데. 그리고 센서, 레이더, 적외선, 전자과학 이런 데서 최첨단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이런 한국이 중국 위성 국가로 간다? 중국의 각계무사가 된다?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났어도 안 되는 일이죠. 또한 한국은 첨단 군사력이 있어 미국 다음으로 진심인 나라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를 한번 살펴보죠. 지상 발사 기준 5겹입니다. LAMD 제일 낮은 거, 천공2, 천공3,
LSAM-1, LSAM-2 지상 발사 5겹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개쯤은 해상 발사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거기다가 미국 솔루션 4종입니다. 지상 발사로 사드와 페이트리어트, 그리고 함상 발사 미제로 SM-6하고 SM-3. 그러니까 미제가 4종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다 하면 한국산, 미국산 다 합치면 11겹짜리 방어 체제야, 이게. 이런 나라가 중국 위성 국가로 전락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이제 순항미사일 및 미사일 성격의 드론 혹은 드론 성격의 미사일을 죽자사자 개발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을 제외했을 때. 현무3D 같은 걸 보자고요. 이건 토마호크 최신형이 한 2,500km 가는데 그거보다 더 멀어요. 3,000km 간다 그래요. 이게 뭐 공식 확인은 안 돼 있어요. 이게 비닉 무기라. 해성이 이 종류가 2종류입니다. 이게 장거리 현무3의 그 함상 발사형이 해성2인가 뭐 해성3로 있어요. 이게 무서운 무기죠. 네. 이건 잠수함 발사하는 거고 손원일급에서 이 해성을. 이런 나라가 중국 위성국가 간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순항미사일, 그러니까 혹은 드론성 순항미사일, 혹은 순항미사일성 드론 이런 거 만들려면 이제 소형 제트 엔진이 좋아야 돼요. 싸고. 그거 우리 지금 한 2-3 종류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만들고 있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 튀어들었고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죽자사자 하는 데가 없어요. 미국 빼고 나면. 남들은 이런 거 안 해도 살아. 우리는 중국이랑 딱 마주보고 있으니까 죽자사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이 서태평양 동아시아 군사 지정학에 있어서나 이 첨단 기술에 있어서나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나 글로벌 무기 공급에 있어서나 한국이 차지하는 무게는 이제 절대적이 된 거예요. 특히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이 같은 무게감이 증명됐죠. 우크라 전쟁이 있고 이러면서 윤 정부 때 윤 정부가 스탠스를 잘 취해갖고 이게 한국이 굉장히 소중한 전략적인 가장 퍼스트 티어, 그러니까 1급 최특급 동맹이다라는 거가 윤 정부 때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질 악질 친중 카르텔이 대통령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저희는 돼 있다고 보고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해 주는 거는 바로 우리들의 각성, 우리들의 행위라고 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각성하고 조금이라도 지능적으로 네트워킹되고 조금이라도 지능적으로 움직이면 그 친중 카르텔이 함부로 못 먹습니다. 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